테마 18로 가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많이 들어봤잖아, 맞지? 엘니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인데 두 개 결과적으로 원인도 반대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반대야. 그래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자, 이거 수능 단골입니다. 거의 매년 나와. 매년. 자, 이번 모의고사는 학력평가는 당연히 이게 범위 안 들어갔으니까 안 나왔고 다음 11월 달에 분명히 나올 거고 이거는 3학년 됐을 때 그리고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자, 일단 개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참고로 엘니뇨와 라니냐, 자, 원인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 참고로 뭐 일어나는 원인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해석된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그 해석을 좀 요즘에 좀 어렵게 만들어. 근데 이게 해석만 되게 되면 결정만 되게 되면 엘니뇨와 라니냐에 의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일단 꼭 기본적인 개념들은 머릿속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 자, 원인. 자, 원인이 뭐냐면 실제로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 곳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태평양 중에서도 적도 부근입니다. 태평양의 적도 부근. 자, 오른쪽에 동쪽 해역과 왼쪽에 서쪽 해역. 어쨌거나 적도 부근, 태평양의 적도 부근 가지고 이야기돼. 자, 그러면 적도 부근에 부는 바람, 바로 무역풍이죠. 바로 무역풍의 세기 변화입니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그리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었을 때, 이건 평상시에 비해서 약하냐 강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역풍은 자 적도에서 30도까지 부는 바람으로 현재 주로 보면 자 동풍계열 바람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동쪽에서 왼쪽,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그에 따라서 표층 해류, 바로 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역시 오른쪽, 동쪽에서 왼쪽, 서쪽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자, 이 그림은 자 평상시에 비해서 무역풍 세기를 일단 현재 보면 상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124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인데 평상시에 무역풍 세기가 자, 두 칸을 했습니다. 화살표 두 개로. 라니냐는 더 강해지는 것, 그리고 엘니뇨는 약해지는 것. 자, 기본적으로 봐봐. 자, 지금 이 바다의 모습은 지금 단면을 그린 겁니다. 단면의 모습인데, 자, 바람이 불게 되면, 자, 마찰력 때문에 표층 있는 물들이 움직이겠지? 그럼 바람이,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 거니까 바닷물 역시 동에서 서로 움직일 거야. 해류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잖아? 그렇게 흘러가지?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들이 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서쪽의 해수면이 높고 동쪽 해수면이 낮은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 현상은 바람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바람 세기가 셀수록 동서간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더 심해지겠지. 그래서 라니냐 때는 해수면의 동서 차이가 가장 크고 엘니뇨 때는 가장 적은 거지. 완만해진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의 모습. 자, 이거는 이해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설명을 하면 평상시에 자, 지금 무역풍. 자, 우린 적도 부근 해역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무역풍이 불게 되면 이 무역풍 따라서 적도 해류가 형성이 된다.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물론 가운데 자, 적도 반류, 적도 반류라는 아주 약한 흐름이 있지만 주 흐름 자체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적도 해류가 되는 거지. 그럼 대부분의 표층수들이 자, 서쪽으로 쏠려갈 겁니다. 근데 햇빛은 깊숙이 잘 못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표층 부분의 온도 높고 깊은 곳은 온도가 낮다 그랬어. 어쨌거나 표층 부분은 햇빛 받아서 따뜻하게 가열되어 있는 놈들이야. 그러면 이 표층에 있는 물들이 자, 동쪽에 있는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다 쏠려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서쪽이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자, 동쪽 같은 경우에 표층에 있는 물들이 바람 따라서 이동해서 빠져나간 것도 있고 빠져나갔지? 빠져나갔지? 자, 빠져나가게 되면 용승이 발생을 하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발생합니다. 자, 물론 좀 더 고위도 캘리포니아 해류나 페루 해류나 이거 다 한류죠? 한류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용승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 자, 해류의 영향도 있겠지, 한류. 자, 근데 용승이 주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자, 온도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쪽 해역이 수온이 높습니다. 따뜻한 표층의 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수온이 높게 되면 바로 위에 실려있는 공기들을 잘 데워주겠지?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그 위에 실려있는 공기들을 잘 데울 거야. 공기들을 데우게 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공기를 데우면 따뜻하게 하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지는 거지?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상승하는 거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상승만 하면 뭘 만듭니까? 구름. 상승하면 그래서 이 지역에 구름들이 아주 많게 되는 거지. 구름이 많으니까 당연히 강수량도 많겠지. 그래서 지금 다 서쪽이나 동쪽이나 모두 다 적도 해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서쪽이 상당히 고온이고 동쪽이 현재 상대적으로 저온입니다. 좀 더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서쪽이 강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한 기후를 띠게 됩니다. 됐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쪽이 바로 동남아시아 쪽이잖아. 동남아시아 상당히 습하고 온도가 높지? 근데 같은 적도로 하더라도 동쪽 해역, 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도가 높진 않습니다. 건조합니다. 자,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야. 자, 평상시의 모습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 정리할게. 자, 태평양의 적도 해역, 서쪽 해역과 동쪽 해역의 자, 평상시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각각 발생했을 때 자, 동쪽과 서쪽 해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정리할 겁니다. 자, 평상시의 특징부터 할게. 해수면 높이. 자, 표층에 있는 물들이 적도 해류 따라서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돼 가겠지? 그러면 해수 자체, 표층 해수들이 서쪽에 모였기 때문에 해수면은 서쪽이 높다는 거지. 자, 왼쪽 거는 서쪽, 오른쪽 거는 동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 동쪽은 해수면이 낮겠지. 자, 해수면의 온도. 자,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자, 서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쪽은 해수면 온도가 높겠지. 그리고 동쪽 해역 같은 경우에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자, 용승이 발생하고 그리고 현재 좀 더 상대적인 고緯도에서 현재 한류가 유입됐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거지. 자, 기압의 분포. 자, 서쪽 같은 경우에 해수면 온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위에 실려있는 대기들을 가열시킨다. 공기가 가열되면 현재 보면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한다. 자, 기압이란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지? 그럼 날 누르고 있던 공기 일부가 상승했어. 그럼 기압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서쪽은 저기압, 상대적으로 서늘한 동쪽은 고기압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강기류가 주로 잘 발달합니다. 뭐 하강기로 잘 발달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순환 개념에서 에크먼 수송이라는 자 나중에 워커 순환이 있는데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어쨌거나 저기압, 고기압 발달되어 있다는 것. 자, 기압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자, 구름과 강수량. 자, 서쪽 해역 같은 경우에 자 상승기류 공기를 데워서 상승이 일어나 그랬지.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구름 만들어서 강수가 많겠지. 상대적으로 서늘한 자 페루연한 자 동쪽 해역은 상대적으로 구름이 적게 형성됩니다. 아예 안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만들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서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것. 자, 엘니뇨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엘니뇨 발생을 하면 라니냐는 반대가 될 거고. 자, 엘니뇨는 무역풍 약화된다 그랬어. 평상시에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면 자, 바람 세기가 약화되는 거. 자, 바람이 약해지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동됐던 적도 해류 역시 약화되겠지. 자, 그러면 동쪽에서 원래 서쪽으로 원래 100씩 보내다가 이제 50밖에 안 보내. 자, 50밖에 안 보내면 자, 서쪽 해역 같은 경우에는 100씩 받다가 50밖에 못 받으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겠지. 자, 동쪽은 100씩 주다가 50밖에 안 줄 거니까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많을 거니까 해수면이 오히려 올라가겠지. 그리고 표층에 있는 물들은 따뜻한 물이라고 그랬어. 자, 따뜻한 물을 서쪽에 자 원래 100씩 주다가 50밖에 안 줄 거니까 서쪽은 이제 100 받다가 50밖에 못 받을 거니까 열을 적게 받을 거니까 서쪽은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동쪽은 자 따뜻한 물을 100씩 주다가 50밖에 안 줘.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을 가지고 있는다 그 말이지? 그럼 수온이 올라가겠죠. 자 그에 따라서 자 서쪽의 온도가 내려갔단 말은 자 공기를 잘 데우지 못하겠지. 그럼 상승기류 약화되고 구름 잘 못 만들어서 평상시보다 구름 적으니까 비가 적게 내립니다.
자, 근데 동쪽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공기를 데워서 어느 정도 더 상승 기류를 만들면서 비가 좀 더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갈게. 자, 정리해볼게. 자, 다시 말하지만 해수면 높이. 자, 엘니뇨가 발생하면, 자, 서쪽 인도네시아 부근. 자, 엘니뇨 발생하면 표층 해수 이동이 적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진다 그랬죠? 반대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게 줄 거니까 해수면은 오히려 가진 게 많으니까 올라가겠지. 자, 해수면의 온도는 자, 서쪽이 따뜻한 물을 적게 받아서 온도가 내려가고, 자, 그 말은 동쪽은 좀 더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수온은 자, 올라간다. 자, 서쪽 수온이 내려갔단 말은 공기 가열을 잘 못 시킬 거니까, 공기 상승을 못 시킬 거니까, 공기 상승이 잘 이루어지면 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그럼 상승 잘 못 시켰으니까 기압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동쪽은 자, 공기를 어느 정도 자칫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기를 데워서 상승 기류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기압이 약간 떨어집니다. 자, 기압이 올라가면 상승을 잘 못한단 말이니까 어쨌든 서쪽은 상승 기류가 약화되었으니까 구름을 잘 못 만들겠죠. 그리고 동쪽은 수온이 올라가서 공기를 잘 데워서 상승시킬 거니까 구름이 많아질 거다. 자, 발생 현상이 뭐냐면 평상시와 다르게 서쪽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비가 많은 지역인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비가 좀 줄었어. 평상시보다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가뭄이라고 그러지. 자, 동쪽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비가 별로 없는 지역인데 비가 갑자기 엘니뇨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용승. 자, 엘니뇨가 발생하면 자, 무역풍에 의해서 바람 따라서 자, 적도 해류가 빠져나가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바람이 약해지면 이동되는 물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한 용승 역시 약화되는 거지. 자, 용승은 동쪽만 일어나기 때문에 동쪽에서만 정했습니다. 자, 라니냐는 다 반대죠.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더 서쪽은 높아지고 자, 동쪽은 더 낮아지고 그리고 해수면 온도는 따뜻한 물을 더 많이 보낼 거니까 서쪽은 해수면 온도가 더 올라가고 동쪽은 자,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용승이 강화될 거니까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면 더 낮아지겠지. 자, 그리고 기압. 자, 서쪽은 따뜻한 물이 더 많이 모여서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기를 더 잘 데워서 상승 기류가 강화될 거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지. 오히려 동쪽은 냉각에 의해서 기압이 더 높아지고 자, 상승 강화되었을 거니까 구름 많고 강수량 많겠죠. 그리고 반대로 현재 동쪽은 더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 냉각시켰기 때문에 상승 기류를 더 못 만든다. 그래서 구름과 강수가 더 적어진다. 자, 그러면 원래 서쪽 해역은 원래 비가 많은 지역이지만 라니냐가 발생하면 비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자, 동쪽 해역 같은 경우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원래 건조한 지역인데 더 건조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가뭄이 생길 수가 있다. 자,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해류들이 이동돼 간다. 근데 무역풍이 강화되고 이 표층해류들 이동이 많아지면 많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걸 채우기 위한 용승 역시 강화되겠지.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엘니뇨 하나 평상시의 상태를 일단 이해한 상태에서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 이해 잘 하셔야 돼. 라니냐는 그대로 반대니까.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 124페이지 자, 이게 뭐냐면 자, 평상시와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자, 지금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다의 단면을 적도 해역 단면. 자, 그러면 자, 초록색이 뭐냐면 이 초록색은 평상시의 해수면의 편차입니다. 해수면의 기울기야. 평상시 해수면 동서에. 자,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해수면이 좀 더 완만해지는 거지. 무역풍이 약화돼서 해수 이동이 적어졌으니까. 그리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이 기울기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라니냐. 평상시 초록색, 녹색보다 더 심해진 경우. 그리고 파란색은 좀 더 완만해진 엘니뇨 때. 됐지? 자, 표면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밑에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가 만나는 그 경계선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 따뜻한 해수와 아래에 있는 찬 해수가 만나는 경계도 다르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봐. 자, 두 개 그림 봤을 때,
자, 참고로 동쪽 해역에서는 용승이 발생한다 그랬지? 자,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화된다 그랬잖아. 그럼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게 더 적게 올라오겠지? 그래서 엘니뇨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찬해수가 왼쪽 거보다 더 덜 올라온 거지. 됐습니까? 더 덜 올랐죠? 자, 참고로 평상시가 엘니뇨 때보다는 용승이 강할 거니까 현재 보면 찬해수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쪽 해역에. 물론 라니아 때는 더 많이 올라와 있겠지.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거. 자, 따뜻한 해수하고 찬 해수에 만나는 경계. 자, 위쪽은 따뜻한 해수, 당연히 햇빛 받아서 따뜻하겠지. 그리고 아래쪽은 찬 해수. 여러분들,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 그러면 이 노란 선을 경계로 아주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지. 위쪽은 따뜻한 물, 아래는 차가운 물이니까. 그러면 찬 해수와 따뜻한 해수가 만나는 이 노란 선 부분에서 온도가 급격히 변할 거야. 여러분들, 자, 수온 변화에 따라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개 층으로 나눴지. 제일 위를 혼합층, 그 다음 수온 약층, 제일 밑에 심해층. 수온 약층이라는 것은 수온이 도약하는 층,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야. 바로 이 노란색이 바로 수온 약층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또는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보게 되면 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좀 더 깊어졌죠? 깊은 곳에 있지? 용승이 약화됐으니까. 그리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좀 더 얕아지겠지. 이게 바로 더 올라올 거니까. 해수면이 있고 이 중간 밑에 수온 약층이 있는데 용승이 강하면 수온 약층이 올라올 거고. 그러면 얕아지는 거죠? 해수면으로부터 얕은 곳에 있잖아. 자, 그리고 현재 엘니뇨라면 용승, 자, 수온 약층 중 현재 용승이 약할 거니까. 자, 이 수온 약층 깊이가 깊겠지? 자, 해수면으로부터 깊은 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을 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해보면, 자, 태평양 동쪽,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태평양 동쪽에 수온 약층의 깊이는 깊어진다. 자, 엘니뇨 감시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4페이지. 자, 중간에 있는 그림인데, 엘니뇨 감시 구역. 엘니뇨 감시 구역이 어디냐면, 바로 태평양 적도 부근 중에서도 동쪽 해역입니다. 동쪽. 페루 앞바다. 왜냐면,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무역풍 세기가 변했을 때, 자, 용승의 강도가 변하잖아? 용승의 강도가 변하면서 수온이 많이 변하는 곳이 바로 이 페루 해역이라는 거지. 용승이 강해지면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라니냐 발생했을 때 용승이 강화돼서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겠죠? 반대로 무역풍이 약화돼 가지고 자,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용승이 약화될 거니까 수온이 올라가겠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역, 자, 적도, 태평양 적도 부근의 동쪽 해역에 수온 가지고 재는 게 바로 엘니뇨 감시 구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엘니뇨 감시 구역. 여기에 수온 변화 가지고 엘니뇨인지 또는 라니냐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지. 참고로 이 수온, 자, 수온 편차가 뭐냐면 관측 수온 빼기 평균 수온입니다. 평균 수온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시 온도가 되겠지. 관측 수온이 지금 수온을 재보는 거지. 지금 수온 쟀을 때 이 값이 크다. 평균 수온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 값 나오겠지. 자,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는 것은 엘니뇨야, 라니냐야? 자, 수온이 높아지면 엘니뇨, 수온이 낮아지면 용승 강화된 거니까 라니냐. 그래서 자, 수온 변화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0년 1월 같은 경우에 수온이 높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엘니뇨가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지금 양쪽에 있는 다른 시기는 라니냐가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 자, 그리고 엘니뇨 감시구역 수온 편차 쭉 변화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음량이 조금 차이가 그리 크진 않은데 어쨌거나 위에 있는 것이 엘니뇨, 아래에 있는 것이 라니냐. 좀 더 수온이 올라간 것, 수온이 낮아지면 라니냐. 됐죠? 자, 위에 있는 것들이 엘니뇨,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라니냐. 수온이 내려간 거니까, 감소된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커 순환. 자, 이것도 내용 정리할게. 워커 순환. 자, 아까 기압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워커 순환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 자,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겁니다. 워커 순환이 뭐냐면, 자, 태평양 서쪽 해역. 태평양의 서쪽은 수온이 높잖아? 수온이 높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자, 공기를 데워서 공기가 가벼워져서 상승하게 되는 거지. 자, 동쪽 해역 같은 경우에 좀 서늘하다고 그랬습니다.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기 때문에 공기를 오히려 냉각시키는 거지. 무거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서쪽은 상승기류, 동쪽은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는 것. 자, 이걸 바로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강. 근데 끊임없이 상승만 하는 건 아니겠지? 상승해서 이동돼서 갑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이동돼 간다는 거지. 그래서 서쪽 해역은 상승기류, 동쪽 해역은 하강기류.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고리처럼 순환되는 것을 이걸 바로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워커 순환이 변화. 자,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자, 서쪽 해역의 수온이 좀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상승을 잘 못 시키는 거지. 그러면 순환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엘니뇨 때는 순환이 약화되는 겁니다. 라니냐 때는 서쪽이 수온이 올라갈 거니까 공기를 더 잘 데워서 더 잘 상승시키겠지. 그래서 워커 순환이 강화되는 겁니다. 자, 엘니뇨 때는 워커 순환이 약화되는 것, 라니냐 때는 강화되는 것. 자, 남방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방 진동. 자, 남방 진동. 말 그대로 자, 진동한단 말인데 기압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기압 변화. 자,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해서 자, 열대 태평양, 그러니까 아래쪽 현재 태평양 중에서도 약간 남반구 쪽 어쨌거나 기압 분포 변화. 어쨌든 적도 부근의 기압 분포 변화입니다. 자, 지금 그림 125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림이 있는데 기압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윈과 타히티야. 둘 다 남반구에 있죠? 적도 부근의 남반구. 그래서 남방이란 말을 쓴 거야. 그래서 다윈과 타히티 이 지역에서의 기압 변화를 말합니다. 자, 남방진동지수. 남방진동지수란 게 있는데 뭐냐면 타히티 섬에서 측정한 기압 그리고 다윈 지역에서 측정한 기압. 자, 해면 기압이 뭐냐면 자, 봐봐. 같은 지도상의 같은 지점이라도 상공에서 지도상의 같은 지점이라도 지상 지표면에서 재는 기압과 상공에서 재는 기압이 다르겠지? 그래서 다 해면 기압, 해발고도 제로. 그렇게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다 똑같은 값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준을 해수면으로 잡아준 기압을 해면 기압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자, 타히티에서 재는 기압과 다윈에서 재는 기압. 자, 타히티에서 다윈 걸 뺀 게 바로 남방 진동 지수야. 그런데 자, 태평양 중앙이고 다윈은 서태평양, 특히 바로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 북부 지역. 자, 남방 진동 지수. 자, 남방 진동 지수. 자, 이 값. 자, 지금 남방 진동 지수를 줄여서 남만 썼습니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값 가진 게 언제냐면 엘니뇨 때입니다. 엘니뇨. 그리고 플러스 값은 라니냐야. 플러스 값은 라니냐. 자, 물론 이 남방 진동 지수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타히티 섬에서의 기압 변화 경향, 다윈 지역에서의 기압 변화 경향 이걸 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다윈 쪽은 수온이 올라가겠죠? 자, 라니냐가 발생하면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다윈 쪽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쪽 해역으로 따뜻한 물이 많이 갈 거니까 다윈 쪽에 수온이 올라가서 오히려 상승기류 강할 거니 기압이 내려갈 거예요. 그럼 오히려 타히티는 따뜻한 물을 많이 준 거니까 오히려 수온이 내려가겠지? 그럼 기압은 높아지겠지? 반대로 엘니뇨는 반대 경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타히티와 다윈에서의 기압 변화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남방 진동 지수를 하면 타히티 섬에서 잰 기압에서 다윈 거 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값은 엘니뇨, 플러스 값은 라니냐. 자, 탑브라. 자, 탑브라 뭐냐면 남방 진동 지수는 타히티 거에서 뺀다는 것. 탑브라 플러스 값이면 라니냐라는 것. 이게 경향성이니까 하나만 좀 기억하자 그 말이야. 자, 오늘은 자, 마지막으로 ENSO 이게 뭐냐면 엘니뇨와 남방 진동을 합친 겁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양에서 변화를 말하지. 자, 무역풍 세계가 변하면서 표층해류, 적도해류 세계가 변하면서 현재 서쪽 해역과 동쪽 해역에서의 해수면 변화나 수온 변화나 이로 인해서 물론 대기 변화도 일어나지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해양에서의 변화야. 근데 남방진동은, 자, 남방진동은 타이티와 다윈, 기압 변화를 따지는 거지. 바로 대기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 엘니뇨, 라니냐 발생했을 때 해양에서 변화에 따라서 대기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지. 뭐 상승 및 하강 기류가 강화, 약화, 또는 흔적 보면 구름 형성, 흔적 보면 강수. 어쨌거나 해양과 대기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서로에게 영향 미치고 있다. 함께 연동해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의 현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양은 서로 영향 미치고 있다. 이걸 함께 말하는 게 바로 엘니뇨 남방 진동이다.